자, 프랑스의 인제 요리 중에 달팽이 요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우리 3대 요리 중에 하나죠. 달팽이 요리. 가장 첫 번째는 인제 뭐 자연산으로 예전에는 많이들 인제 있었는데 요즘은 식용으로 좀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 식용으로 키운 달팽이를 데쳐서 껍질 속에 마늘하고 파슬리 향을 낸 버터를 넣고서는 얘네들을 오븐에다 인제 구워내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와인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고단백질 식품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뭐 노약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요리 중에 하나고 되게 전체 요리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인제 프랑스 가서 서울에서 먹었 우리 인제 우리나라에서 먹었을 때도 그렇게 특이한 맛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 느꼈는데 프랑스 가서 먹었을 때도 그렇게 막 '특이하다.' 이렇게 느낀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버터의 향과 마늘과 파슬리의 그 맛이 쪼끔 더 진하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그런 요리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푸아그라, 살찐 거위 아니면은 오리의 간을 인제 뜻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부러 막 먹어 가지고 그 간을 인제 그 양을 많이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건데 먹으면은 입에서 딱 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순대의 간, 진짜 질 좋은 순대의 간을 먹었을 때 입에 싹 녹는 그런 정도? 예.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주로 전체 요리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다른 재료들하고 섞어서 인제 빠데나 테린이라는 것들로 인제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대로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인제 뭐 평상시에 먹을 수는 없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런 특별할 때 특별식으로 먹는 그게 인제 푸아그라. 한참 푸아그라 뭐 많이 인제 나타났을 이슈가 됐을 때 이거는 인제 거의 그냥 오리한테 너무 안 좋은 어 방식이다. 일부러 막 저걸 먹여 가지고 얘들이 인제 그거를 찌게끔 만들게 해 주는 하는 그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방식이다."라고 해 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던 그런 것들 기억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식탁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버섯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TV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송로버섯을 이용한 요리들이나 이런 것들도 인제 가끔씩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인제 우리가 그 음 뭐 요즘에 트러플 이용해 가지고 그런 오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인제 요리들도 많이 해 먹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돼지나 개를 훈련시켜서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채취. 그것들을 인제 해 가지고 얘네들을 발견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인제 푸아그라하고 함께 요리에도 인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주요 산지는 이태리에서 인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부이아베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남프랑스에서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물탕, 생선탕 종류이다라고 이제 말씀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양파, 마늘, 대파, 감자,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다가 생선, 새우, 가재를 넣고 끓인 스프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프에 인제 샤프란이라는 이 향신료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같이 먹기도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생선 해물탕 정도의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스테이크 샤토브리앙. 샤토브리앙이라고 하는 건 소에서 가장 고급진 그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인제 샤토브리앙이라고 하는 건 안심, 안심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라고 인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이걸 같이 먹을 때에는 인제 디종 지방의 겨자, 디종 지방의 겨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콤한 그 겨자를 함께 먹는 그래서 스테이크나 곡류, 채소를 곁들이면서 감자튀김하고도 같이 잘 감자튀김하고도 먹는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라고 알려지는 감자튀김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채소 요리. 채소 요리는 고기 요리에 인제 곁들여져 나오는 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인제 그 고기가 있으면 주변 요리로 인제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완두콩, 당근, 뭐 감자 이런 것들로 인제 쓰이기도 하고 샐러드로는 뭐 쌀, 강낭콩, 각종 잎채소, 토마토, 참치, 달걀, 비트, 치즈, 뭐 베이컨 그다음에 빵 조각들 이런 것들로 인제 사용하기도 하고 드레싱으로는 식초, 기름, 마늘, 양파, 소금, 후추 이런 프렌치 드레싱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브루기뇽과 코코뱅.
꼬꼬뱅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꼬꼬뱅이라고 뜻하는 게 사태찜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사태살에다가 적포도주를 넣고 푹 오래 끓이는 예 그 요리 중에 하나가 인제 부르기뇽이에요. 그래서 부르기뇽이라고 하는 거 저도 예전에는 많이 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이용해서 이런 솥에다가 곰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끓여 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래 끓이기 때문에. 그리고 꼬꼬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인제 그 와인에 닭을 넣어서 찐 그게 인제 꼬꼬뱅. 그래서 어 그 꼬꼬라고 하는 거하고 뱅이라는 게 와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적포도주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요리. 그다음에 뿌띠뿌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인제 전체나 후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 후식 과자를 통칭하는 말이 인제 뿌띠뿌르. 손으로 집어 먹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제 흔히들 알고 있는 핑거푸드. 예 핑거푸드 생각하시면 쪼끔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화려하고 파티 음식으로 이용하고 손으로 먹는 이제 음식이다. 그래서 뷔페나 다과나 술안주용으로 먹으며 파티 음식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인들은 거의 식사할 때 달지 않은 음료들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 포도주 같은 경우도 와인 같은 경우도 이태리나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탄닌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달지 않은 음료들을 많이 마시고요. 어른들은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탄산수나 오렌지 주스를 인제 섞어서 인제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레모네이드를 즐기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음 여기도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때 아까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 베트남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물을 그냥 마시지 않는다고 사서 먹는다고 끓여서 먹는다고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수돗물이나 지하수의 인제 석회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물은 인제 광천수로 사서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빠에야하고 쿠스쿠스. 빠에야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 먹는 그 음식보다는 외국에서 인제 전래돼서 들어온 음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이제 쿠스쿠스가 인제 밀가루를 비벼서 좁쌀 모양으로 만든 알갱이에다가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스페인 음식의 대표적인 게 인제 빠에야죠. 그래서 빠에야를 인제 여기 프랑스에서도 들여와서 먹는 음식 대표 같이 먹는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스페인에서 빠에야 먹었는데 빠에야 엄청 맛있게 잘 먹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인제 빠에야를 많이 만들어서 먹어보긴 했는데 거기 현지에서 먹는 빠에야는 예 양도 많고 엄청 맛있고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인제 일상 식사나 이런 것들도 인제 있는데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크루아상 1-2개 정도 그리고 카페 오레로 인제 먹는 정도 아니면은 진한 에스프레소 를 인제 먹거나 이렇게 해서 인제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그다음에 점심 식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2 시간 정도 12 시부터 2 시까지. 그래서 메인 디시 후식까지도 인제 먹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인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은 되게 포도주나 달지 않은 음료를 곁들여 먹는 거. 그리고 식사 후에는 에스프레소나 차를 마신다는 거. 그게 일상적인 식사고요. 저녁이나 인제 저녁 때쯤에 인제 정식으로 먹죠. 전통 프랑스식으로. 그래서 코스는 인제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식사가 한 12개 정도 정해져 있으면 지금 현재로는 한 4 개, 5개 정도 그렇게 인제 간단하게 먹는 게 인제 요즘에 인제 현재 일상식 저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때는 이제 전체 요리, 메인 그다음에 치즈, 후식 이렇게 4 단계. 그래서 전체 요리는 인제 앙뜨레 그래서 오르데부르라고 해서 전체 요리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짠맛이나 신맛이 있는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입맛을 돋우는 작용을 하는 그런 음식들 그다음에 스프는 인제 콩소메 아니면은 이제 맑게 끓인 게 콩소메라고 하고 건더기가 많은 걸 뽀따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프라고 얘기해서 이 2 가지 종류로 둘 중에 하나를 인제 먹기도 하죠. 메인 디시로는 생선 요리나 고기 요리 아니면 로스트나 이런 것들을 인제 정해서 이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에 고기나 채소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식사법도 인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경우는 달콤한 케이크나 무스, 쿠키, 크레이프 푸딩, 아이스크림, 셔벳 그다음에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을 인제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제 차와 인제 식후 음료. 그래서 디저트 다음에 먹는 게 인제 에스프레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차를 이용한 요리를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도수가 강한 증류주나 이런 것들을 쪼끔은 인제 같이
이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을 쪼끔 그 도수가 높은 술을 먹게 되면 이게 소화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도 인제 마시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인제 명절 음식, 크리스마스와 인제 새해 음식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 프랑스식 순대가 있어요. 그리고 푸아그라나 석화나 뭐 인제 포도주 이런 것들 아니면은 통나무 형태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칠면조나 양고기, 푸아그라, 치즈,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샴페인하고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연절인데 이 주연절 같은 경우는 프랑스 북쪽 지방에서 이제 아몬드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넣은 갈레트라는 음식을 좀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로 만든 작은 인형을 넣고 구워서 갈레트를 나누어 먹다가 도자기 인형이 든 조각 도자기 인형이 든 그 조각을 먹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 주는 그런 관습들이 인제 남아 있다. 그래 가지고 주연절이라고 하면 1월 6일 날 카톨릭이나 감도교회에 지키는 축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1월 6일 날 하는. 그다음에 성축절. 성모의 치일 결제를 가리는 축일로 2월 2일 날. 그래서 메밀로 만든 크레페를 먹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부활절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종교 기념일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기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부활절 때는 달걀을 장식해서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절 음식이 또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 식당을 인제 좀 살펴보시면 프랑스에서 인제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이 인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정식 코스 요리로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예약과 정장은 이제 필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프랑스를 가시게 되면 예약을 하게 되면 그 레스토랑은 반드시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차려입고 가셔야 돼요. 저도 프랑스 갔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구경을 하고 하다가 그날은 레스토랑을 가는 날이어 가지고 옷이나 이런 것들도 딱 차려입고 그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인제 예의예요, 예의. 그리고 브라스리라는 이제 맥주홀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요. 맥주 마시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스트로. 비스트로도 여러분들 좀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레스토랑보다 술을 마시는 그 개념으로 비스트로. 우리나라도 비스트로라는 그 개념의 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술의 비중이 쪼끔 더 높다. 그다음에 살롱 드 때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카페보다는 쪼끔 더 상위 개념? 네. 그래서 카페보다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인제 점심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이나 차 이런 것들,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도 인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인제 살롱 드 때. 그리고 카페라는 거는 프랑스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단히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가볍게 인제 술도 마실 수 있는 그게 인제 카페. 그래서 이 카페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제 퍼져지게 되면서 약간 우리 커피숍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인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죠. 그리고 카페보다는 알코올 종류가 인제 풍부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제 모여서 마시는 예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 호텔이나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라운지 같은 데 가시면 바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인제 뭐 칵테일이라든지 다른 뭐 술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가벼운 스낵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인제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바ーベン. 바ーベン이라고 하는 건 와인바예요, 와인바. 그래서 포도주를 드실 수 있고 다양한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요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프랑스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식사 예절이라고 하는 거는 초대 측의 예절이 있고요. 초대받은 측의 예절, 식사 전의 예절, 식사 시의 예절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 프랑스는 거의 식탁을 거실에 따로 마련된 식당에다 인제 배치를 해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가족끼리 식사하는 식탁에서는 손님을 절대 접대하진 않아요. 부엌에 인제 식탁이 따로 있고 만약에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을 초대한 식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거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나누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탁에는 반드시 식탁보를 깐다라는 거. 식탁보를 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탁보 깔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이런 커트러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나는 거를 식탁보가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탁보를 반드시 깔아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접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엔 포크, 오른쪽엔 칼, 나이프. 그리고 앞쪽에는 차 숟가락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버터 나이프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디귿자 형식으로 해놓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잔들도 오른쪽에, 물잔은 오른쪽, 그다음에 빵은 왼쪽 이렇게 올려놓죠. 그게 인제 초대측에 대한 예절이고, 초대받은 사람은 이제 초대자의 호감을 표현하는 것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필요가 없다. 초대받은 것 자체가 초대를 하게 되면 초대받은 사람은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되는, 네. 그래서 한번 만약에 내가 그때 스케줄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오케이를 했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취소를 한다라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음식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동반자를 데려가는 건 큰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초대를 받으면 내 친구 데려가서 나 이 친구랑 같이 있다가 왔는데 같이 뭐 와서 이렇게 놀아도 되지? 라고서 그게 인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초대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리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대 장소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가지 않는 게 예의예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데 충분하게 시간을, 이게 인제 만약에 우리가 2 시에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2시 전에, 쪼끔 전에 도착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일찍 전에 도착해 가지고 그 주인을 방해하는 것도, 이것도 실례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항상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 예, 복장, 왜냐하면 그때의 드레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레스 코드에 맞게끔 복장을 갖춰서 가는 게 가장 큰 예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그 감사의 표시로 뭐 꽃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가벼운 선물을 꼭 갖고 가서, 선물은 누구한테 주느냐? 안주인한테. 예. 반드시 안주인한테 줘야 되는 게 인제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초대받은 사람의 예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식사 전의 예절 같은 경우는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식전 중인 우리가 이제 아페리프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권하는데, 이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그래서 술의 종류를 인제 골라서 마시게 하는.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식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시간 4 시간 뭐 이렇게도 가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 음식을 넣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예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식사 시의 예절은 아페테리프라고 하는, 아까 식전주 있죠? 식전주를 좀 마시게 되면 주인은 식탁에 앉기를 인제 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인의 개인의 취향에 맞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대화에 참여하도록 자리 배치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인제 식사 시 예절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제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이름표가 놓여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은 초대한 사람이 어떻게 앉힐 거라는 거를 인제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좀 미리 인제 이름표를 해 가지고 자리를 좀 배치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입을 닦을 때는 냅킨의 안쪽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냅킨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실 때 무릎에 두고 다 식사한 다음에 왼쪽, 접시 왼쪽에다 가볍게 인제 접어 두는 거. 왼쪽에다가 이렇게 냅킨을 접어 놓으면 "저 식사 끝났습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걸 보고서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제 또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인제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제 식음료로 인제 살펴보도록 하면, 식음료는 인제 와인, 브랜디, 코냑, 아르마냥,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 그래서 와인은 프랑스에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술이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보관하던 그 자연, 얘네들이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제 계속 인제 놔두다 보니까 걔네들이 자연 발효가 되면서 마시게 된 걸로 인제 추정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인제 와인의 탄생 비화가 있는 거고, 네, 와인의 특징은 알코올 함량이 낮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인제 자리를 잡았고 그 음료 자체가 인제 식사를 하기 전에 식전주를 먹으면은 쪼끔 더 식욕을 증진시켜 주고 소화를 또 촉진시켜 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제 와인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확의 연도에 따라서도 품질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프랑스는 그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브랜디라고 하는 거, 브랜디는 인제 네덜란드가 거의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그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게 이제 브랜디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14 세기경 연금술사가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것이 인제 브랜디의 시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 와인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음료를 배울 때는 이 부분이 항상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브랜디라고도 인제 지칭을 하고요. 꼬냑. 꼬냑이라고 하는 거, 저는 꼬냑을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꼬냑을 좀 먹긴 했었는데 지금은 잘 먹진 않는데, 꼬냑 자체가 증류해서 2번 정도 증류한 다음에 그 오크통에서 한 3 년에서 5년 정도 숙성을 시키는 대표적인, 그래서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 꼬냑을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내는, 그래서 출하 때는 저장 연수가 다른 오래된 술과 혼합해서 숙성 연도가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뭐 달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류주 중에서도 굉장히 향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르마냥. 아르마냥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남부의 피레네 산맥에서 이제 가까운 아르마냥 지방에서 인제 만들어낸 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르마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포도는 생떼미리온과 폴 블랑세에서 쓰이는 증류법,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꼬냑과 다른 한 번만 증류하는 그게 아르마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오크통에다 넣어서 숙성을 시키고, 아르마냑이 꼬냑보다는 약간 맛이 신선해요. 그리고 향기도 강하고 품질 표시나 이런 거는 꼬냑하고 같은 방법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꼬냑은 쪼끔 더 숙성을 오래 시키는, 그런 저장을 오래 시켜 놓는, 그래서 좀 더 진한 맛을 내주는 거고, 아르마니아가 쪼끔 더 신선한 맛을 내주는 포도를 증류하는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음료도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4 가지를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인제 프랑스에 관련된 얘기, 음식이나 식문화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인제 프랑스에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들도 인제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 프랑스가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음식의 본고지가 됐는지도 잘 살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한 번 정도 더 공부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